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숲해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뭐 잘못을 얘기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어떤 다른 생각 중에 하나다 하고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숲해설가로 이제 국립수목원에 입사해서 한 1년쯤 해설을 한 다음에 숲해설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요. 한 6년 전 일입니다.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40시간이라는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때가 한 3월쯤 됐는데요. 그 청계산에 그 겨울론을 공부하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가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3월인데 겨울론이 난 것도 있지만 안 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루 종일 추운데 벌벌 떨면서 공부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자, 이 겨울론의 종류가 이와 같이 많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암기해야 되는가? 암기란 말에 굉장히 그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0시간을 받으면서 내내 암기할 것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과연 그럼 어떻게 숲 해설을 하는 것인가 하고 그 유명산, 산업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른 분들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나는 과연 내 해설은 어떤 컬러로 가져가야 되느냐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빈센 반 고흐처럼 노란색의 특별한 타치의 나만의 컬러를 좀 나타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나는 내가 이 숲 해설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니치를 찾아야 된다. 내가 설 땅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교육을 받거나 해설을 들어본 결과로는 내가 설 땅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러와 같은 것을 암기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암기 과목은 거의 빵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해설가 생활을 1년 하고 난 뒤부터 140시간 교육을 받고 나니까 6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미국의 숲 해설가 지침서 한 5군데 있더라고요. 전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식물원 가서 들어보고 일본도 가서 들어보고요. 심지어 큐 가든의 그 해설도 들어보고요. 과연 해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나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거는, 분명한 거는 암기는 안 돼. 지식은 안 된다. 예. 과연 숲을 그렇게 미시적으로 봐야 되느냐. 마이크로적 관점에서 숲을 봐야 되느냐.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숲은 매크로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자. 숲을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소나무 잎은 2개고 잣나무 잎은 5가닥이고 이런 거 얘기해야 되냐.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밴쿠버 앞바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도인 빅토리아시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버차드 가든이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꽃 수목원인데요. 보테니컬 가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거기에 몇 년 전에 이름표를 다 뽑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뭘 뜻합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이름에 연연한다. 즉 지식에 연연한다. 자, 제가 또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손님들이 저 나무 이름은 뭐예요? 저 꽃은 뭐예요? 해서 대답을 못하면은 무슨 숲 해설가가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분위기 자체에 저는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이트가 1년 전에 야생화 그 앱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갖다 대면 야생화 나옵니다. 또 국립수목원의 앱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제 옆에 나무에 대해서 방송도 나오고 글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버섯, 뭐 애벌레, 겨울눈, 뭐 야생화, 나무, 새,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걸 다 외워야 돼. 외우는 건 저는 지금은 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인문학,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위해서 3개월 만에 제일 첫 번째 인문학적 숲해설을 쓴 겁니다. 제 주장을 펴는 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확고했습니다. 자,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인문학이란, 여러분 생물학 하면은 바로 생물을 연구하는 학문, 물리학,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개념이 뚜렷한 인문학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문학이란 뭐냐? 아무도 간단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학, 그 바다 같은 인문학,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문을 어울러서 인문학. 그럼 인문학에서 잘 들여다보면은 다 나름대로 키워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포커스를 어떤 데 맞추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문학적 숲해설은 뭐냐?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희망이요, 하나는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헬조선, 정말 정말 울분이 터지는 단어입니다. 헬조선.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뭐라고 쓰인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다 버리세요.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다 버리세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숲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이 숲에서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창의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은 이미 클릭 한 번으로 다 나타납니다. 굳이 우리가 그 방대함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4인방 최근에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0조가 넘는 자산을, 정말 기적 같은 걸 일으킨 4인방의 창업자들의 공통점, 그 창업자들이 빌 게이츠, 뭐 저커버그, 이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의 기본 바탕의 생각은 창의입니다. 남 따라하지 마, 네 멋대로 살아봐, 이거입니다. 네 멋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네, 어마어마한 창의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네 회사의 공통점이 또 있으면 뭐냐? 창문을 열면 다 사원들이, 어느 사원들이든 창문을 열면 숲이 보입니다. 숲, 창의성의 보고입니다. 이걸 설명하자면요, 독일 유치원의 그 연구 보고서 다 나와야 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숲은 희망과 창의의 보고다. 저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희망, 긍정적인 마인드, 창의성, 남 따라하지 마, 나만의 컬러의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노란색처럼. 거기다가 그 희망과 창의를 뭘로 포장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21세기 최고의 가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시간 동안 해설을 듣는데 내용은 아주 좋은데 하품나게 딱딱했다 하는 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은 별로 신통치 않았지만 1시간 동안 너무 즐거웠다. 손님들이 어느 쪽을 선호할 것 같습니까? 21세기 최고의 가치는 즐거움입니다. 팩트의 영양가가 있고 없고 보다는 즐거우냐, 그 시간 단위에 안 즐거우냐, 이게 더 우선하는 겁니다. 저는 희망과 창의를 즐거움으로 포장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수많은 해설을 했습니다만 애국 해설도 한 100회, 200회를 넘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해설을 듣고 가서 저에게 편지가 오는 것은 한결같이 제가 해설하는 동안에 대여섯 번 폭소를 터뜨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하게 21세기 글로벌하게 최고의 가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어떤 팩트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 단위 시간에 즐겁게 즐거웠다 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문학적 숲해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제 인문학적 숲해설을 유튜브에다가 지금 한 30차례 올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제 하나의 창작품입니다. 창작이 어디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뺏겼느냐? 어디서 책을 봤느냐? 책을 보거나 베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창의입니다. 창작품입니다. 고뇌에 찬 창작품입니다. 숲에 가서 생각합니다. 제가 골똘히 생각하면 숲의 영이 도와줍니다. 저는 그걸 그린 마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린 마들이 저에게 도와줍니다. 외국의 경우를 이제 제가 아까 다 들여다봤다 그랬죠. 그렇게 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숲의 사랑, 숲의 가치, 숲에 관해서입니다. 숲에 관해서. 예, 우리는 제가 이번 제 인문학적 숲에서 1권 한 지가 6년 전에 썼고요. 그 다음에 2권 썼고 3권 썼고 7년 동안에 3권을 이제 쓴 것은 숲에 관해서 얘기할 게 그만큼 많다 이겁니다. 정리하면요, 숲 해설을 어떤 각도에서 해야 되느냐, 숲 해설을 숲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내가 해설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하는 끊임없는 그 자기 반성이 곁들여지면서 우리의 그 해설의 그 뭐라 그러면 지평이 넓어진다고나 할까요? 좀 다양해진다고나 할까요? 예, 협소한 곳으로부터 좀 탈출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